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2월 17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는 일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일본에서도 영화화되었던 적이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극중 주인공이 핸드폰을 분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 그녀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애초에 극장 개봉을 목표로 제작이 되었던 영화인데 CJ가 배급하려고 했던 영화였던 만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이 영화는 시청자들의 평가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 영화에 대한 저의 감상 또한 나름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고 하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로 어떤 범죄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여러 예상들을 해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이 현실성 있게 그려져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범죄 하면 금융과 관련된 범죄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범죄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기록들을 이용해서 집 주소나 현관 비밀번호, 친구 관계와 직업 및 남들이 모르는 비밀까지 거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든 일상이 기록되고 실시간으로 촬영과 녹음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범인의 목적이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더더욱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영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콘텐츠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나 흥미롭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는 흥미롭게 풀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범죄 영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옥죄어 오는지 괴롭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해당 범죄자를 더욱 무섭게 만들어서 영화에 빠져들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그런 포인트가 상당히 신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주인을 사칭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여서 스마트폰 주인에게 사기를 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의 명의로 다른 사람을 사칭한다고 하면 카카오톡 등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리기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핸드폰을 해킹하여서 다른 사람인 척 나에게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쉽게 의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더불어 이미 나와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화 속 상황 중 하나로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친했지만 약 2년 정도 연락이 안 된 친구에게 오랜만이야 거의 2년 만이지? 라고 연락이 먼저 온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의심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는 범인이 주인공의 핸드폰을 복사하여서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라는 설정인데 이것이 마치 또 다른 나를 복사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되는 것 같아서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인공이 너무 무기력하게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 다른 사람이 나의 핸드폰을 건드렸다면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령 극중 범인이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미리 알기 위해서 자신만 아는 장치를 해놓는 등 주인공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인공의 입장에서 범죄의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요소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전보다 배터리가 닳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라는 부분이 이겁니다. 배터리의 소모는 오래 쓰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눈치질을 못 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들어가서 주인공이 낌새가 있었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로 표현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피싱 사기나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물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 나미가 형사인 지만에게 전한 메시지 자체가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뭔가 크게 강조되는 느낌은 아니라서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영화는 메시지보다는 흥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영화가 루즈해지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죠. 이 영화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을 해킹당하여 범죄를 당하는 주인공 나미의 이야기와 그런 범인을 쫓는 형사 지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극 중에서는 나미의 이야기가 조금 더 비중 있게 그려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만의 이야기도 흥미로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경찰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진입을 할 때는 사이렌을 켜고 접근하는 것이 사이렌 소리를 들은 가해자가 일단은 도망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 것이죠. 그런 경찰이 피해자 보호보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 모종의 이유로 집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겉핥기식으로 설명이 되는 느낌이라서 지만의 동기에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는 가지만 온전히 공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3명의 시선으로 풀어낸 것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등장하는 약간의 반전 같은 이야기도 흥미로웠고 다른 듯하지만 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에 대한 결핍들이 한 포인트로 모아지는 연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내었어도 충분히 흥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시청자의 흥미를 우선으로 하는 범죄 영화에서 그런 설명들이 심파나 클리셰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조금 늘어진다라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인물들을 연기한 3명의 배우 모두 연기력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연기한 임시완 배우는 이제는 천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섬뜩한 연기를 잘 보여주었고 김희원 배우의 경우 지만이 보여주는 분위기를 상당히 잘 풀어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임시완 배우보다 김희원 배우의 연기가 그게 중심을 잡으면서도 상당히 멋있게 느껴져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희원 배우의 이런 모습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다른 작품에서 조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볼만한 상업 영화로 제작이 된 이번 영화는 킬링타임 용어로 관람을 한다고 해도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로 꽤나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하면서 긴장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몰입하여서 관람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최소화하면서 인물의 심리적인 면을 100% 공감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극장 개봉을 했어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 현대인에게 진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포인트라서 현실의 위험으로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인물의 대처나 움직임들이 조금은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점은 단점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빠른 속도감으로 범죄 영화의 긴장감은 유지가 잘 되어서 상업영화의 덕목을 갖춘 볼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존재하죠. 배우들의 연기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임시완 배우의 연기도 섬뜩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김희원 배우의 연기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꽤나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넷플릭스에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네요. 아무래도 조만간 더 글로리 파트 2가 공개가 되어서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극장 개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